아니 물쓴 신부가 지나가던 소도 때려잡겠어. 인생 조졌네 그냥. 야, 저 약골이 저 여자랑 결혼한다고? 결혼식장 뒤편에서 터진 웃음이 웅성웅성 번졌습니다. 하객들은 신부 쪽을 훑어보며 속삭였죠. 첫날 밤에 쓰러지겠네. 돈 때문에 억지로 묶인 거 아냐? 축복 대신 조롱이 꽃다발처럼 던져졌습니다. 신부 박다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한우진은 미남이지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역대급 약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을 선택한 상대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죠. 폭우 속에서 죽을 뻔한 우진을 번쩍 들어 살려낸 여자 다혜는 엄청난 거구의 전직 유도 선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비웃었습니다. 우진이 인생 끝났다. 저 여자가 남자 잡아먹겠다.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 이 결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과연 다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곰일까요? 아니면 덩굴째 굴러온 황금 복덩이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적 같은 복이 덩굴째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도로 한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한우진이었습니다. 30살 전직 변호사, 대형 로펌에서 쫓겨난 지 석 달째였어요. 야근을 버티지 못하는 허약한 몸 때문이었죠. 오늘도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혈당이 온 줄도 모르고 비 맞으며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바로 그때 우당탕 육중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등에 거대한 배낭을 진 여자 박다혜였어요. 산속 펜션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죠. 31살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다혜는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뺨을 톡톡 쳐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폭우 때문에 구급차가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했어요. 2시간이라니. 이 사람 30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다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낭을 벗어던지고 우진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한 팔에 성인 남자를 안고 빗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빗길이었지만 다혜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거 뭐야? 괴물이야? 사람 잡아간다. 겁먹은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여자가 남자를 안고 질주하는 모습이 괴생명체처럼 보였거든요. 다혜는 자신의 단칸방까지 우진을 데려왔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이불로 감쌌지만 체온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망설임 끝에 다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우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밤새 차가운 몸을 녹였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진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다혜는 그제야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그리고 옆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 고개를 돌린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2배는 될 것 같은 거구의 여자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있었으니까요. 으악!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우진의 어머니 황금심이었습니다. 밤새 아들을 찾아 헤맨 끝에 여기까지 온 건데 눈앞의 광경에 그만 굳어버렸어요. 아들이 거대한 여자의 품에 안겨 이불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 이건 그게 아니라. 우진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다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도 우진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다혜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오해하지 말라고 다혜 씨 덕분에 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우 쏟아지던 밤 다혜가 우진을 안고 뛰는 모습이 마을 곳곳에 블랙박스와 CCTV에 찍혔거든요. 외딴 다혜네 집에서 남녀가 밤을 지새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덩치 큰 여자 알지? 어젯밤에 남자를 보쌈에 갔다니까. 총각 앞길 다 막았네. 저 여자가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남자를 끌어들여서 근거 없는 비난과 손가락질. 다혜는 졸지에 꽃다운 나이에 남자를 탐낸 괴력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였던 다혜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방 안에 웅크린 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 뒤 몸을 추스른 우진이 다혜를 찾아왔어요. 거구의 몸을 잔뜩 웅크리고 떨고 있는 다혜를 본 우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주저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다혜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를 살려주려다 오히려 큰 누명을 쓰게 되셨으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다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평생 덩치 크다고 놀림만 받던 다혜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다가온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소박한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축복 대신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어휴, 저 약골이 저 곰 같은 여자랑 살다니. 첫날 밤에 허리나 안 부러지면 다행이지. 하지만 우진과 다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우진의 어머니 황금심 여사의 태도가 반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다혜의 식사량은 어마어마했어요. 남들 밥 세 그릇은 가뿐히 들어갈 양. 산더미 같은 반찬과 함께 해치우는 모습에 마을 아줌마들은 기가 찼습니다. 황 여사, 저 집 거덜나겠어. 며느리가 아니라 식신을 들였다니까. 미용실과 반상회에서 다혜를 헐뜯는 소리가 금심의 귀에 들어왔어요. 금심은 한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아줌마들을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땅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는데 그 충격에 바닥 타일이 움푹 패일 정도였죠. 당신들이 우리 집 쌀 한 톨이라도 보탠 적 있어? 내 며느리는 말이야. 덩치만큼 복도 태산처럼 큰 아이야.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흉봤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금심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아줌마들은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다혜는 시어머니 금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평생 서방님과 어머니 모시면서 제 힘으로 우리 집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두고 보세요. 금심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다혜의 손을 꼭 맞잡았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진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월세방에 얹혀 사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서로를 믿는 세 사람의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재벌보다 풍족하고 단단했어요. 다혜는 무너질 것 같던 집을 혼자서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석가래를 들어 올리고 기울어진 담장을 바로 잡았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는 다혜를 보며 우진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지역 최고의 건설업자 최성만이었어요. 한우진 씨, 부친이 남긴 빚 말이야. 언제 갚을 건가?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그게 집안의 가장 아픈 상처였죠. 최성만은 집과 마당을 느릿느릿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땅 신도시 개발 들어가. 지금 넘기면 빚 탕감해 줄게.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한탄했어요. 복덩이가 아니라 폭탄이 들어왔어. 폭탄이. 다혜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창밖에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최성만의 검은 승용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다혜의 눈빛이 달빛 아래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최성만 회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요. 한우진 씨,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 빚 전부 탕감해 줄 테니까 이 집터를 나한테 넘겨.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빚을 탕감해 준다고요? 대신 내가 땅을 하나 줄게. 거기서 새 출발해봐. 최성만이 내민 서류에는 생소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버려진 공장 부지였어요. 사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주고 쓰레기장 옆 폐허를 받으라니요. 하지만 우진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쳤고 당장 내일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우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한우진 씨. 이게 서로 좋은 거야. 최성만은 씩 웃으며 계약서를 챙겨 넣었어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여기저기 널브러진 폐타이어와 쓰레기 더미. 공장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풍겨오는 냄새였죠. 시어머니 금심이 트럭에서 내리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금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더니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달려갔지만 금심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이런 데서 살라고?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금심이었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쥐 한 마리가 금심의 발밑을 지나가자 금심은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한우진이 사기당해서 쓰레기장으로 쫓겨났대. 거봐, 그 바보가 결국 망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한편 최성만은 우진네가 살던 금싸라기 땅에 화려한 쇼핑몰 기공식을 열었어요.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적혀 있었죠. 최성만 프라자 그랜드 오픈. 최성만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우진은 그 뉴스를 폐공장 안에서 봤어요.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다혜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폐타이어를 들어 올리고 녹슨 철판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다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뭐 하는 거야? 청소요.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니까요. 다혜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등이 햇빛 아래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눈물겹게 느껴졌죠. 다혜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트럭 10대 분량은 될 것 같은 폐기물을 혼자서 날랐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공장 안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금심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혼자서 다 했어? 다혜는 먼지투성이 얼굴로 웃기만 했어요. 대답 대신 손바닥을 보여줬는데 물집이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금심은 그 손을 보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다혜는 공장 뒤편을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밭이었어요. 잡초 사이로 시들어가는 배추들이 보였습니다. 겨울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다혜는 무릎을 꿇고 배추를 만져봤습니다. 불쌍한 것들, 이렇게 버려져서. 다혜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이 배추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배추들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검사 시험. 다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 다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됐어요. 며칠 뒤 다혜는 폐공장 한쪽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황태의 장국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혜는 공장 마당에 거대한 건조대를 설치했어요. 구해온 배추를 씻어서 햇볕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에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면 최고급 우거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기 가게 주인 완전 괴물이야.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국밥 먹다가 잡아먹히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혜의 압도적인 덩치를 본 손님들이 가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혜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국을 끓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을 털어 차린 가게였어요. 이대로 망하면 정말 끝이었죠. 그때 다혜의 눈에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다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트럭 앞을 가로막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기요, 기사님. 잠깐만요.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그는 자기 앞을 막아선 거구의 여자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뭐야?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다혜가 뚝배기를 내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태의 장국이었습니다. 운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운전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뒷맛. 황태의 식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국밥 2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타기 전에 말했어요. 나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릴 거야. 두고 봐. 손님 엄청 올 거라고. 그날 밤 화물차 운전사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폐공장에서 하늘이 내린 맛을 만났습니다. 글에는 다혜의 국밥 사진과 함께 감격에 찬 후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낯선 차들이 폐공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SNS 맛집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폐공장 국밥이라는 호기심에 찾아온 거였죠. 그들은 처음에 다혜의 덩치를 보고 놀랐지만 국밥 한 숟갈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니, 이 맛이 진짜예요? 비법이 뭐예요? 이건 진짜 미쳤는데. 다혜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이에요. 좋은 재료에 정성 담으면 맛있어지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은 앞다퉈 영상을 올렸어요. 폐공장 빅맘 국밥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3시간씩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시어머니 금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금심은 카운터에 딱 버티고 앉아 여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며느리를 구박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돈 냄새를 맡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우진도 틈틈이 서빙을 도왔어요. 한 손에는 쟁반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도 눈은 책에서 떠나지 않았죠.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우진은 꿋꿋이 공부했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다혜는 더 좋은 재료를 고집했습니다. 이 우거지는 좀 질긴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납품업자가 황당해했어요. 손님이 줄 서는 집에서 재료 타령을 하다니요. 하지만 다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을 팔더라도 제대로 된 걸 팔고 싶었거든요. 최성만 회장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거지 같은 폐공장에서 장사가 된다고? 최성만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기가 쫓아낸 놈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저 가게 망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칠 뒤 험상궂은 청년 3명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건 문신을 한 34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서진혁이었어요. 야, 여기 주인 누구야? 돈 내놔. 진혁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시어머니 금심은 겁에 질려 카운터 뒤로 숨었습니다. 다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진혁이 다혜를 보고 비웃었어요. 뭐야? 이 뚱땡이가 주인이야. 깝치지 말고 돈이나 내놔. 진혁이 다혜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진혁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었습니다. 으악! 진혁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혜는 그 기세로 진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지만 다혜는 한 손으로 한 명씩 제압해버렸어요.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어요. 일반인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꼼짝 마. 다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청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었습니다. 금심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 불러야지. 어머니, 잠깐만요. 다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3개를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태의 장국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거 먹어요. 진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먹어요. 다혜는 테이블 위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진혁과 청년들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빨리 식기 전에 먹어요.
배가 고프면 몸을 써서 벌어야지 남껏 뺏으면 안 돼요. 다혜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진혁은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은 지 이틀째였거든요.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진혁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옆에 있던 청년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그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이후 진혁과 청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님, 오늘 배달 몇 건이에요? 진혁이 매일 아침 가게에 출근했어요. 스스로 다혜의 수화를 자처하며 배달의 전사가 된 거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 뭐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혜가 깡패들을 고용했대. 무서워서 어떻게 가게에 가? 하지만 진혁 일당은 묵묵히 일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성만이 진혁을 불렀어요. 서진혁이지? 돈 줄 테니까 그 국밥집에 불 질러.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성만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5천만 원이야. 어때? 나쁘지 않지? 진혁은 그 봉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덥석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배고플 때 국밥 한 그릇 내밀어준 다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안 합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곧장 다혜에게 가서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누님, 최성만 그 새끼가 가게에 불 지르래요. 다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최성만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혁아, 고마워. 말해줘서.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님, 저 그놈 혼내줄게요. 두고 보세요. 그날부터 진혁은 다혜의 도움으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황태 밀키트 전국 배송도 시작했어요. 국밥집은 이제 줄 서서 먹는 맛집을 넘어 지역 경제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편 다혜는 모은 돈을 남편에게 모두 쏟아부었어요. 검사 시험 학원비, 최고급 법률 서적들. 자신은 해진 옷을 입으면서도 남편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혜의 손을 봤어요.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물집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혜야. 응? 나 반드시 붙을게. 그래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다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호강하고 있는데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우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말없이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미용실 아줌마들도 이제 단골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혜를 질투하며 뒷담화를 했지만 국밥 맛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안영사는 아예 순찰 코스를 바꿔서 점심마다 다혜네에 들렀죠. 아줌마 나왔어요. 오늘도 국밥 하나요? 안영사가 문을 열며 외쳤어요. 다혜는 웃으며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고기 많이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다혜는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마쳤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손님들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눈을 붙이면 금방 알람이 울렸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식비도 아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밥, 팔고 남은 찌꺼기. 다혜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단백질은 부족하고 염분은 과했습니다.
그게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도 다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야, 다혜 또 살쪘어. 장사 잘 되니까 많이 먹나 봐. 진짜 괴물 됐네. 저러다 문 못 들어가겠다. 다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웃었어요.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심도 한마디 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부었어? 미련하게 많이 먹어서 그래. 다이어트 좀 해.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살이 찐 게 아니었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이 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 금심이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다혜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두 손으로 주무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아파. 다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금심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혜야. 다혜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이 아니잖아. 이게 대체 뭐야? 금심이 며느리의 다리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누르니 푹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부종이었어요. 금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어머니, 우진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시험 끝날 때까지만요. 제발이요. 다혜가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금심은 그런 며느리를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시험 날이 왔습니다. 우진은 고시원에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끊었어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다혜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쓸까봐 자신의 피로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요? 완전 잘 지내죠. 걱정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우진은 컴퓨터 화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한우진. 그 세 글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공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고시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우진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대에 절은 얼굴. 거지 행세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우진이었어요. 저거 우진이 아니야? 세상에, 고시 공부하다 미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비웃었어요. 거 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변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검사가 되겠어? 다혜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어요. 남편이 거짓골로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씨. 다혜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은 멍한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금심이 뒤따라 나왔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금심은 기절했어요. 다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에 눕힌 뒤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우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혜는 남편을 씻겼습니다. 때를 벗기고 머리를 감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차려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드세요. 우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밥을 흘렸습니다. 다혜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최성만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한우진. 최성만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우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우진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내 마누라 고생 그만 시키고 땅이나 팔아라. 이 돈으로 라면이나 사 먹어.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돈을 주었어요. 한 장, 한 장. 최성만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수준이야. 다혜가 달려왔어요. 최성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남편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 쉬는 중이에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쉬는 중? 저게 쉬는 거야? 최성만과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다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최성만은 혀를 차며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진이 미쳤다며 뒷담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사실 우진은 낙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 시험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 임용된 상태였어요. 거지 행세는 최성만의 비리를 캐기 위한 잠입 수사였습니다. 우진은 매일 밤 최성만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 덕분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혜는 남편이 상처받았을까봐 더욱 극진히 보살폈어요. 매일 보양식을 끓이고 등을 토닥여주고 곁을 지켰습니다. 우진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폐공장 앞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최성만이 용역 깡패 수십 명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그 뒤로 거대한 포클레인 2대가 천천히 굴러왔습니다. 전부 부셔버려. 최성만의 명령에 용역들이 가게로 밀려들었어요. 테이블을 뒤엎고 그릇을 깨뜨리고 가마솥을 끌어내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다혜가 달려나왔어요. 퉁퉁 부은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가마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의 목숨줄이에요. 제발요. 안영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철거 현장을 호위하고 있었거든요. 다혜의 국밥을 먹으며 당고를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성만이 다혜 앞으로 걸어왔어요. 비열한 웃음이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야. 무식한 년아. 최성만이 다혜의 어깨를 밀었어요. 다혜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누님, 진혁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용역들에게 막혀 다혜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진혁과 청년들이 온몸으로 버텼지만 중장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성만의 권력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발만 동동 구르며 쳐다볼 뿐이었죠. 저거 어떡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우진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구겨진 옷, 헝클어진 머리, 멍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진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바보 좀 봐. 마누라가 저렇게 당하는데 뭐 하는 거야? 쓸모없네. 최성만이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야, 한우진. 내 마누라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가게 앞으로 다가왔어요. 거대한 집게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국밥집 지붕을 향해. 안 돼.
다혜가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 포클레인 바퀴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여길 무너뜨리려면 날 먼저 밟고 가.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서도 피가 났어요. 부종으로 약해진 피부가 터져버린 거였죠. 며느리야. 시어머니 금심이 울부짖었어요. 최성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최성만은 금심을 발로 걷어찼어요. 꺼져, 이 늙은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멍하던 눈동자가 갑자기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B-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몇 초 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잉-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의 검찰 수사 차량이 먼지를 날리며 국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뭐야? 최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용역들도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섰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우진이 움직였어요. 넝마 같은 코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한 정장이 있었어요. 우진은 천천히 수사관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지 행세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최성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진이 최성만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최성만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검찰 배지, 그리고 신분증.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한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철거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최성만 씨, 당신을 횡령, 뇌물, 살인 청부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혜는 피 묻은 손으로 포클레인 바퀴를 놓았어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우진이 손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화면에 최성만이 정치인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이중장부, 횡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건... 최성만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게 최성만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뇌물을 줬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안형사가 움직였어요.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철거 현장을 호위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더니 최성만에게 다가갔어요. 최성만 씨, 순순히 따라오시죠. 찰칵. 수갑이 최성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형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혜의 국밥을 먹으며 의리와 압박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날들,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우진이가 암행어사였어. 누군가 외쳤어요. 그 소리를 시작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마을 사람들이 다혜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며칠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혜 씨,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봤어요. 대단해요, 정말. 우진은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다혜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혜는 아직 포클레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서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혜의 상처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다혜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다쳤어. 다혜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 당신이 올 줄. 내 서방님이니까요. 다혜가 우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진은 아내를 꼭 끌어안았어요. 피 묻은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우진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우진은 퇴근하자마자 다혜에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 2개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 다혜가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금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반지도 못 해줬잖아. 이제야 해주네. 다혜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브랜드였어요. 당신 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편한 거. 다혜는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빅맘푸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태 밀키트 사업이 전국구로 확대됐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어요.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 시민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혁은 정식 물류이사가 됐어요. 전국 대리점을 관리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출소한 최성만은 다혜의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로 일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다혜는 그에게도 따뜻한 밥을 줬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혜와 우진 사이에 2아이가 태어났어요.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혜와 우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4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빠 업어줘. 아들이 말했어요. 우진이 웃으며 아들을 업었습니다. 엄마 나도. 딸이 말했어요. 다혜가 딸을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4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복은 덩굴째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힘이 되어 드릴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요. 사연 속 주인공들에게도 건네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